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던 한 여고생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 정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지진보다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 여고생의 어떠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에 일본의 위기가 온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마치 아침 기도를 하듯 제 목소리가 거울에 부딪혀 돌아올 때까지 반복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모리 하나입니다. 도쿄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17살 여고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가족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서 꽤 영향력 있는 우익신문사의 편집장이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긴장했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시작되는 아버지의 한국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저녁 7시 식탁 위에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면 아버지의 교육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드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하나, 한국은 왜곡된 역사 교육을 하는 나라다.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의 기술도 문화도 모두 우리 것을 베낀 거라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K-팝이나 한류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코웃음을 치곤 했습니다. 그거 다 일본 걸 따라한 거잖아.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친구 유키는 제 말에 한숨을 쉬며 말했죠. 하나, 너 정말 편협하구나. 한 번이라도 한국 문화를 제대로 접해본 적 있어?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가 다 알려주셨으니까. 저는 친구들이 고개를 저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였으니까요. 그런 대화가 있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는데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어머니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계셨어요. 자세히 보니 한국 영화였습니다. 그것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화면을 응시하고 계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혐오하는 한국의 문화를 어머니가 몰래 보고 계신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셨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반박하지 않으셨죠.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선생님께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올해 수학여행은 한국으로 갑니다. 서울과 경주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교실이 술렁였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신나했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라니. 절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말도 안 돼. 그런 곳에 우리 딸을 보낼 수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하나가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가봐라. 한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인지 직접 보고 오면 내가 진짜 일본을 더 사랑하게 될 거야. 출국 전날 밤 짐을 마저 챙기고 있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계셨죠. 하나, 이거 서울에 도착하면 꼭 이 주소로 가보렴.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울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단다. 그곳에 가면 이해하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하네다 공항에 모였습니다. 친구들은 들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어젯밤 어머니가 건네준 봉투가 가방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죠.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단다. 단 3시간의 비행,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공항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최첨단 시스템, 로봇 안내원, 다국어 서비스.
아버지의 말과는 전혀 달랐어요. 와, 너무 멋있어. 유키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동감했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했어요. 그냥 공항일 뿐이야. 우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후진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 간식을 사러 갔어요. 일본 편의점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에 친구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놀랐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이것도 다 일본 것을 본떠서 만든 거겠지. 다음 날 우리는 서울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일본의 지하철보다 더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일본보다 더 깨끗한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옆에 있던 유키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늘 말했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 한국의 모습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이런 거 일본에서 따라한 걸 수도 있잖아. 경복궁에 도착하자 한국 학생 가이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미나코 선생님이 우리를 소개하셨어요. 이 학생들은 도쿄에서 온 고등학생들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가이드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은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일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경복궁을 둘러보며 지윤은 조선 왕조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다 그녀가 말한 한 사건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895년 10월 8일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만, 일본에서는 이런 걸 배우지 않았는데?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친구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지유는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각 나라마다 역사를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때 지윤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혹시 모리하나 씨인가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윤은 작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어제 이 편지가 도착했어요. 모리하나 씨에게 전해달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편지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야, 지윤이 너를 북촌의 그 주소로 안내해 줄 거야. 부탁 좀 할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단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 편지를 미리 보냈을까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일정이 끝나면 그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경복궁 투어가 끝난 후 미나코 선생님께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4시까지만 돌아오라는 조건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지윤과 저는 북촌한 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저는 점점 더 긴장되었어요. 오래된 한옥들 사이로 현대적인 카페와 공방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거리와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죠. 여기에요. 지윤이 오래된 한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렸어요. 이 문 너머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니는 왜 저를 이곳에 보낸 걸까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내 손녀.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손녀라고요? 제가요? 지윤이 옆에서 살짝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윤도 함께 들어왔어요.
한옥 내부는 전통적인 가구와 현대적인 소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할래?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물으셨어요. 우리는 낮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에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어요. 너무 닮았구나. 내 엄마를 그대로 빼닮았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한국인 할머니가 제 어머니를 어떻게 알고 계신 걸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이 주소를 알려주셨는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야, 나는 내 외할머니란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외할머니라고요? 그럼 제 어머니는? 그럼 어머니는 한국인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은 김미연이었어. 22살 때 일본 유학을 갔다가 내 아버지를 만났지.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가 교토 출신이라고 했어요. 일본인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할머니는 제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저도 모르게 따져 물었어요. 할머니는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오셨어요. 이걸 봐. 앨범을 펼치자 젊은 여성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 대학 교복을 입은 여성,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분명 제 어머니였어요. 그중 한 장에는 미현이의 20살 생일 1998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왜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은 한국을 너무 싫어했으니까. 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잠시 밖에 나가 있을게요. 지훈이 나가고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미현이는 역사학을, 특히 한일 관계사를 공부했어.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지. 그곳에서 내 아버지를 만났고 처음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사랑했던 것 같아. 하지만 결혼 후에 내 아버지는 미현이의 모든 한국적인 것을 지우려고 했어. 이름도 바꾸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게 했지.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어머니의 침묵, 가끔 보이던 슬픈 표정, 몰래 보던 한국 영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일본 이름은? 사토 유키코. 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야. 저는 앨범을 넘기며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조용하고 순종적인 어머니와는 너무 달랐어요. 어머니가 왜 저를 여기로 보내셨을까요? 할머니는 손을 뻗어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내가 진실을 알기를 바라셨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바라셨겠지. 할머니의 다정한 손길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과 증오가 순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을 무시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할머니는 다정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야. 넌 그렇게 배웠을 뿐이니까. 그때 지윤이 다시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되어가요. 숙소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일어나셨어요. 또 올 거지? 내일이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거든요. 할머니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물건들이야. 대학 시절에 쓰던 일기장도 있어. 혹시 읽어보고 싶다면.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상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포옹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지윤과 저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결국 지윤이 침묵을 깼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을 싫어하나요?
지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복잡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달라요. 우리는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일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어 해요. 과거는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니까요. 그녀의 말에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저도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숙소에 돌아오니 친구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키가 제게 다가왔어요. 하나,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주신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를 열자 작은 은팔찌가 나왔어요. 팔찌에는 한글로 미연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여 있었어요. 일본어 부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느낀 점들,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진 과정, 그리고 결혼 후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통제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국과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다음 날, 우리는 인사동과 명동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미나코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어제 만난 친척을 오늘도 뵙고 싶어요. 혼자 다녀와도 될까요? 미나코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하지만 오후 3시까지는 꼭 돌아와야 해. 그리고 위치 공유 앱을 켜두고.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바로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제 왔던 길을 되짚어 할머니의 집을 찾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왔구나. 아침 먹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어제 준 일기장 읽어봤니? 네. 어머니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연이는 항상 강한 아이였어.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 내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야.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어머니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에 갇혀서. 할머니는 다정하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나야, 내가 여기 온 것 자체가 이미 용기 있는 행동이야. 내 어머니도 너만큼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지만 지금 내가 진실을 알게 된 건 미현이가 원했던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말이다. 선택이요? 그래, 너는 일본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해. 어느 쪽도 부정할 필요 없어.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모두 품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란다.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동안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키워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 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가르쳐 줄게. 내 어머니도 정말 기뻐할 거야. 그날 오후 할머니는 제게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와 간단한 표현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도 이런 음식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지. 미연이는 요리를 정말 잘했어. 특히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게 만들었지. 나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와 연락은 하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전화가 와. 내 아버지가 없을 때만.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편지가 오기도 해. 항상 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뿌리, 가족과 이렇게 단절된 채 살아왔다니.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도 자기 방식대로 가족을 사랑하는 거야. 다만 그 방식이 옳지 않을 뿐이지.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내일도 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와도 돼. 이곳은 내 집이기도 하니까. 내 집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와 포옹을 나누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저 한국이 아니라 제 뿌리의 일부였어요. 숙소에 도착하자 유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미안해. 친척 집에 다녀왔어. 유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척? 너 한국에 친척이 있었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어머니가 한국인이셔. 어제 외할머니를 처음 만났어. 유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그럼 넌 한국인이기도 한 거네? 근데 항상 한국을 싫어한다고 했잖아. 그건 몰랐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늘 어머니가 일본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날 밤 저는 친구들에게 제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모두들 놀라워했지만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특히 유키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내가 누구든 우리 친구잖아.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상관없어. 다음 날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요. 이전과는 달리 저는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전시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후에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저를 근처 시장으로 데려가셨어요. 다양한 한국 음식과 물건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국어를 정말 배우고 싶어요. 일본에 돌아가서도요. 할머니는 기뻐하셨어요. 내가 교재를 몇 권 준비해놨어.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잖니. 언제든지 궁금한 것 있으면 전화해도 좋아. 할머니는 제게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와 함께 한국어 교재 몇 권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 상자도 주셨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결혼할 때 가져가지 못했던 할머니의 놀이개야. 이제 너에게 주고 싶구나. 놀이개는 아름다운 자수와 옥으로 장식된 전통 장신구였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날 저녁 우리 일행은 한국 전통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화려한 부채춤과 역동적인 사물놀이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미나코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뀐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배웠죠.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수학여행 마지막 날, 저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곧 다시 올게요, 할머니. 그때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게요.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기다릴게, 우리 하나.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렴.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할지,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고민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한 얼굴이었죠.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녀의 눈에서 한국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어땠니, 하나? 한국은?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으셨겠죠.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에서 무언의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한국의 단점들을 말씀하셨어요. 정치, 경제, 역사 문제까지. 하지만 이제 저는 아버지의 말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샤워를 하는 동안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미안해, 하나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웠던 것 같아. 네가 나를 다르게 볼까봐, 네가 혼란스러워할까봐. 저는 할머니가 주신 놀이개를 꺼내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할머니가 주셨어요. 어머니의 것이었대요. 어머니는 놀이개를 보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의 분출이었을 거예요. 하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진실대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 할머니와도 자주 연락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해요. 함께요. 그날 밤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죠. 배신이다. 내 딸이 그런 나라의 피를 물려받았다니.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과 달라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아버지는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버릇을 배워왔어? 감히 아버지에게.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모리지.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족을 덜 행복하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다만 당신의 편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결혼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에게 반박한 것 같았어요. 하나는 이제 두 나라의 피를 물려받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요. 당신도 조금 마음을 열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말없이 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한편으론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낸 것에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셨어요. 저와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 기사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내가 정말 편협했던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하나야, 아버지가 한국을 싫어하게 된 건 내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그분은 전쟁 중 한국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사셨어. 그리고 나에게 늘 한국을 증오하도록 가르치셨지.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녀는 달랐어.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결혼 후에 내 안의 두려움이 다시 올라왔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증오하도록 배운 나라 출신이라는 사실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야. 아버지의 고백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자신만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였군요. 그래서 내 어머니의 모든 한국적인 것을 지우려 했어.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오히려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끝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유키코. 아니, 미연 씨. 미안해. 내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야, 내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아버지가 도우마. 놀라움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 내 어머니를 만났을 때 배웠거든. 나중에 다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그날 밤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국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집에서 한국어로 말하는 것도 자유로워졌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가족이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떨까? 어머니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내 할머니도 만나봐야겠고, 미현의 고향도 보고 싶어졌어.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감동해서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학교에서는 제가 한국인 혼혈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놀라워했지만 대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졌죠.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신문사 기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이 아닌 더 균형 잡힌 시각의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칼럼은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 우리 가족은 함께 한국을 방문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재회는 눈물바다였어요. 20년 만의 만남이었으니까요. 놀랍게도 아버지도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는 감동했어요. 할머니의 집에서 보낸 그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어머니의 고향을 돌아다니며 가족의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 모든 것이 소중했어요. 이제 저는 두 문화의 다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아버지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어머니도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죠. 가끔 옛날 생각이 나면 부끄러워요.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았는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리 하나입니다. 일본인이자 한국인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편견이 또 다른 편견을 낳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린다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책이나 미디어에서 보지 못했던 진짜 대한민국을 마주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따뜻한 정이 스며든 사람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들까지 이 모든 것이 그의 시야를 넓혀주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더 나은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더 깊이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